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잼 어원 연상법입니다. 핵잼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에게 롱텀 메모리를 보장을 해주는 그런 어휘 학습서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최초로 어휘 암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의 모든 영단어 강의는 모든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제시했다라는 데 있어서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알게 되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이 다이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제 7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게요. 오늘의 프레픽스는 뭐냐면 포스트입니다. 이 포스트라는 단어는 바로 애프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포스트월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뭡니까? 이 월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포스트라는 단어는 뭐요? 바로 애프터, 후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후라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들? 뒤후 또는 나중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뭐 시간으로 말하면 이 미래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포스트라는 프레픽스와 정반대가 되는 접두어에는 뭐가 있어요? before의 의미를 갖고 있는 anti, 그 다음에 pre, 그 다음에 이 for이라는 접두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단어는요, 이 5단어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중에서 이 postpone이라는 단어는요, 빈칸 추론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었던 단어고 또 동의어 유의어 시험 문제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동의어 유의어까지 완벽하게 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posterity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동의어 유의어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post-war. post는 뭐라고 그랬죠? post는 after이라고 그랬죠? 후. war은 전쟁이죠. 이게 전쟁 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전쟁 전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 앞에 접두어를 pre라는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이게 pre-war 그럼 뭐가 돼요? 전쟁 전의. 그 예문을 보시면은 일본의 official 그러면 공무원이나 관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본의 정부 관리들이 말을 하거나 행했던 것들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소득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과는 뭐다? 정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소득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전쟁 때 자행했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진정으로 사과를 했지만 일본 놈들은 뭐요? 사과를 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두 번째, 이제 postpone이라는 단어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요. 이 단어는 동의어 유의어까지 완벽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빈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post는 뭐다? after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미래나 나중을 의미하는 말이고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어근 하나를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폰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put, place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노타가 되겠죠? 이 노타가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pose라는 단어가 있어요. pose. 포짓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운드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 스펠링 안에 철자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면 된다? 이 put, place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타의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뭐가 되냐, 이제. 계획 따위를 미래, 나중으로 놓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래로 옮겨 놓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단어의 의미가 뭐가 돼요? 연기하다, 미루다가 되는 것입니다. 영영사전의 예문을 보시면은요, postpone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나 어떤 행사 같은 거를 to place, 발생하도록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로? 나중으로.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또 나중으로 시간을 뭐한다? 조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의어 유의어를요, 달달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단어들은 언제든지 동의어 유의어 문제로도 나오겠지만 또 빈칸 추론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던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그래서 첫 번째 put off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폰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put, 놓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off라는 단어는 야는 분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분리.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놨어요. 이거를 미래로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기준점에서 미래 쪽으로 분리를 시킨다라는 개념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다? 연기하다, 미루다가 됩니다. 뭐 delay, defer, adjourn, procrastinate 단어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delay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네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away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분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lay라는 단어는 놓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요?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계획 따위를 분리시켜 놓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미래로 놓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하다, 미루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defer.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러나 선생님한테 이렇게 어원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딱 보고 그냥 바로 암기하고 평생 까먹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D는 뭐다? away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 for이라는 어근 몇 번 설명해 드렸죠. for은 뭐다? carry. carry 의미가 뭐요? 옮겨놓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계획을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이렇게 옮겨놓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연기하다, 미루다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단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어인데 매우 쉬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adjour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표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journey라는 단어가 나오죠, journey. 이 journey 의미가 뭐예요? 여행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때 journey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내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a day's travel, 하루 동안의 여행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이 journey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적도 AD는 전치사 to입니다. 여기서 미래 쪽으로라는 얘기예요. to는 방향을 의미하는 말이니까 현재에서 계획을, 이 날을 미래 쪽으로 옮겨놓는 개념이 되겠죠. 일정을 미래로 옮겨놓다, 연기하다, 미루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ocrastinate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역시 빈칸과 동의어 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어예요. 동의어 문제. 만약에 이 단어가 빈칸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단어 모르면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정답을. 그래서 반드시 오늘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프로라는 접도는 뭐다? forward라고 그랬죠? 이게 forward의 의미가 바로 앞입니다. 앞. 시간상으로는 뭐를 의미한다? 미래를 의미한다. 크레스틴이라는 단어는 tomorrow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내일,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ST는 뭐냐? ST는 바로 stand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원래 미래로 또는 내일로, 크레스틴이 내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일로 계획을 놓다, 이런 개념에서 연기하다, 미루다가 나와 있는데, 그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범위를 넓혀서 얘기한다면 미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로 놓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크레스틴이 암기하기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암기하셔야 돼. 미래로 계획을 놓다. 미래로 계획을 놓다. 이 스탠은 뭐예요? 놓다라는 얘기죠. 이 스탠이라는 표현이 바로 뭐다? 놓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프로는 뭐다? 미래. 크레스틴의 원래 어원이 뭐다? 내일,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죠. 계획을 미래로 놓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크레스틴을 암기하기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 프로와 이 ST만 연상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프로는 뭐다? 미래. ST는 뭐다? 스탠. 스탠의 의미가 뭐다? 놓다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미래로 놓다, 연기하다, 미루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연기하다, 미루다의 동의어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문을 하나하나 보겠어요. 그 시합을 뭐 했다? 포스폰, 연기했다는 얘기예요. 언제로? 토요일로. 두 번째 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노화를 풋 오프라는 얘기죠. 연기하기를 원한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시합은 매우 고생을 했답니다. 뭐로? 날씨 때문에 시합이 뭐가 됐기 때문에 딜레이 됐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런데 이런 지연은 그 날씨로 인한 지연이 선수들로 하여금 the venue는 경기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경기장을 비우게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번째 문을 보시면 그 부서는 그 결정을 6개월 후로 디폴했다는 얘기죠. 미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문을 보세요. 이제 그 회담은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었답니다. 연기가 된 이유가 뭐예요? 북한이 뭐를 했어요? 그 대화에 참여하기를 뭐 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문이죠. 그들은 또한 procrastinate or put off가 되겠죠. 이게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을 해서 원어민들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다음에 or이 나오고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또한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뭐 한다? 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세 번째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이 posterity라는 단어입니다. post라는 단어는 뭐다? after,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ER이라는 단어는 뭐를 의미해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teacher 그럼 뭐요?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미래의 사람이에요. 미래의 사람. 당연히 뭐가 돼요? 후손이나 후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손이라는 단어죠. 첫 번째 descendant라는 단어가 나와요. descendant라는 단어는 이 니라는 족도가 뭐냐면 바로 나온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제 ascendant부터 먼저 학습을 하시기 바라요. 시간의 관점에서요. 이런 수직선의 관점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 미래가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과거가 되고 위로 올라가는 게 과거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미래의 개념이 되겠죠. 시간을 수직선으로 볼 때. 그래서 ascendant을 할 때 ascend가 뭐예요? 위로 올라가다. climb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바로 과거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인데 이제 요거의 반대가 뭐다? descendant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매우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들. 이 offspring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spring이라는 단어의 영어식 사고방식을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단어도 핵심 다이어가 되겠죠. 핵심 다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이라는 단어는 봄의 의미와 여러분들이 용수철이라는 거 알고 있죠. 스프링. 이 개념인데요. 원래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분수가 있는데 이 아래에 이렇게 우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아래에 있는 우물. 물이 고여있는 우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웰도 역시 우물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 속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팍 튀어오르죠. 그걸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이게 팍 튀어오르는 개념이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용수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봄에 씨앗을 아래다 심었는데 얘가 위로 튀어올라요. 그럼 뭐예요? 싹이 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싹 트다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싹이 튼다라는 얘기는 또 의미가 확장이 돼서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생명체가 생겨난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접두어 open은 그냥 강조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I를 낳다라는 개념인데 그 I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후손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샘은 물의 원천이 되죠. 그게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바로 원천의 의미로 쓰이고요. 원천이라는 개념은 또 어떤 개념이에요? 최초의 개념이에요. 그게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바로 첫 단계 또는 초기 또는 인생의 초기를 뭐라고 그래요? 청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절의 첫 단계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의 thinking in English 영어식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offspring이 뭐다? 후손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조상을 또 한번 봅시다. 조상. 여기서 anc라는 단어와 full이라는 단어, full이 나와 있죠? 그것은 다 뭡니까? before, 과거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 과거의 아빠, 과거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조상, 선조라고 하는 겁니다. ascend가 뭐라고요?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시간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바로 과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ascendant라는 표현이 또 조상, 선조의 의미로 활용이 되더라.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음악은 preserved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serv, serve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음악이 보존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posterity, 후손을 위해서. 네 번째, 이제 posteriora는 단어인데요. post는 after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after의 개념이 시간상으로는 후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장소로 말하면 뭐가 된다? 뒤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이후의 의미로 쓰이고요. 장소상으로는 뒤쪽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바로 posteriora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반대표는 뭐야?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prior to, 이 pre라는 단어가 바로 before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before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의 반대는 앞쪽이 되겠죠. 이게 NT가 바로 before예요. before의 의미가 뭐다? 바로 앞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죠. anterior 그러면 앞쪽의. 이해되셨습니까? 예문을 보시면은요, 2022년, 2002년 이후에 포스트는 뭐다? after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지? 2002년 이후에 한국의 축구팀은 매우 유명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게 되었다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단어인데요. 이제 포스트 그레듀에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포스트는 뭐다? 애프터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레듀에이션이라는 단어는 뭐요? 졸업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를 졸업한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의 또는 대학 졸업 후의 대학원 학생, 명사로 쓰이면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학위는, 니글이라는 표현은 학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학위는 무슨 학위다? 석사 학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데 4년이 걸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뭐한 후에,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끝마친 후에,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끝마친 후에 4년 동안을 또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 핵점 어원 연상법, 그리고 어휘를 암기할 때 효율적인 방법이 뭐다? 동의어까지 암기를 하고 가거라. 그리고 핵심 다이얼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어휘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 국자인 구독, 좋아요, 지인 공유, 알림 설정 꾹. 여러분들 어휘를 많이 암기하고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제시한 핵심 연상법과 어원 연상법만 제대로 학습만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어휘력은 무한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존버하시기 바랍니다.